안녕하세요. 안공TV 안공입니다. 제가 한 3개월 전쯤에 신축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3억에 취득을 하고 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5억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 실제 거래 금액이 있잖아요. 그 거래 금액의 차이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선 2억이죠. 2억 차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인데,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건물을 얼마에 취득을 했는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서 그 취득 원가를 정해줘야 되지만 그게 실제로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개인 직영공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 건물에 얼마의 자본이 투입돼서 얼마의 취득을 했는지는 계산서를 전부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직영공사할 때는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취득 원가를 알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이 신축 건물을 갖고 있다가 양도를 할 경우에는 그 취득 원가를 한산 취득가액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신축 건물을 갖고 있다가 5년 안에 건물을 양도를 하게 되면 그 한산 취득가액에 의해서 계산은 하지만 양도소득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는 무조건 부과가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가산세는 환산 취득가액의 5%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됐었는데 그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한산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는 5%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이용해서 5% 가산세에 대해서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좀 변한 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신축 건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로 취득을 했고,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죠. 승계 취득이 아닌 원시 취득이에요. 본인이 지어서 본인이 취득한 건물, 그렇게 취득했고 나중에 양도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양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칙은 실제 공사 금액에 의한 취득가액이 원칙이에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개인이 직영공사한 경우에는 그 실제 공사 금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매매 사례가액이고, 두 번째가 감정평가, 그리고 세 번째가 한산 취득가액이에요. 근데 이 앞에 두 가지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에 많이 쓰이는 건 아니고요. 이 한산 취득가액으로 거의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산 취득가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 직영공사한 경우에는 이제 취득가액의 증빙이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산 취득가액을 사용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전체 양도가액 중에서 건물과 토지분을 나눠준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여기 예를 들어 놓은 거는 이 건물과 토지 양도 금액이 10억이에요. 매매가가 10억인데 그 중에서 6억은 건물, 4억은 토지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이걸 그냥 막 나누는 건 아니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데 그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건물 양도가액 이 6억은 실양도가액, 여기서 얘기하는 10억이죠. 이 10억에 곱하기 양도 당시 공시지가 플러스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 분의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 이렇게 계산하는 이게 산식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양도 당시에 건물과 토지의 전체 중에서 건물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건물 양도가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양도 당시 공시지가와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양도 당시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만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는 좀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해요. 근데 이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위에 이렇게 산식을 써놨습니다. 제곱미터당 금액 곱하기 평가 대상 건물의 면적, 이게 기준시가거든요. 근데 이 제곱미터당 금액이 건물 신축 가격 기준에 곱하기 여러 지수들을 곱하면은 이제 이 제곱미터당 금액이 나와요.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라는 거는 2019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71만 원이었어요, 제곱미터당. 근데 올해 73만 원으로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 73만 원에 여러 지수를 곱해주면은 제곱미터당 금액이 나오고, 그 제곱미터당 금액에 이 연면적을 곱해줬을 때 그게 양도 당시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는 계산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홈택스에 들어가셔갖고 기준시가 조회 양도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저번 영상에 홈택스에서 어디에 들어가서 이 기준시가를 계산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요.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건물 양도가액을 뽑아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 양도가액이 되겠죠.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되고요. 건물 한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좀 전에 제가 계산했던 이 건물 양도가액, 여기서 얘기하는 6억이죠. 이 6억 곱하기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입니다. 이걸 곱해주면은 건물 한산 취득가액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토지 양도차익을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면, 토지 양도가액도 아까 이 부분에서 나왔죠. 여기서 얘기하는 4억입니다. 이 4억에 마이너스 토지 취득가액.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거래 금액이 있잖아요. 취득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취득 금액을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 지출 비용, 취득세라든가 중개수수료, 철거 비용 같은 것을 이제 빼주는 거예요. 그걸 뺀 게 토지에 대한 양도 차익이고, 건물에 대한 양도 차익은 건물 양도가액, 여기서 얘기하는 6억이죠. 6억 마이너스 건물 한산 취득가액, 건물 양도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 분의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 그렇게 해서 건물 한산 취득가액을 구한 거를 건물 양도가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빼주고 계산공제라는 거는 건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잖아요. 여기에서는 일괄적으로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의 3%를 곱해서 그 금액을 빼주게 돼 있어요. 이거를 비용으로 보는 거죠. 지출 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빼주면 이게 건물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가세 표준은 이 금액의 합의 기본공제, 기본적으로 빼주는 공제가 있죠. 그걸 빼주게 되면은 양도소득 가세 표준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게 신축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근데 2018년 1월부터 신축 건물을 한산 취득가액으로 양도를 했을 때는 5% 가산세를 적용을 하게 그렇게 법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신축 건물을 개인이 직영공사했고, 그거를 2018년 1월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됐을 때는 그 한산 취득가액에 5% 가산세를 적용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준공 후 5년 안에 양도를 할 때 얘기예요. 근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양도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가산세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에 가산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소득세법 제114조의 2항이 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양도세가 없더라도 가산세는 낸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러다 보니까 비과세의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가 되질 않습니다.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이 없는데, 만약에 9억 초과의 주택을 매매를 할 때는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가세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이 돼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9억 초과가 되는 분은 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산세도 9억 초과분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을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9억 초과해서 양도소득세가 가세되는 경우에는 한산 취득가액 전체에 5%를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똑같이 부과되는 거죠, 그냥.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축 건물 취득가액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했을 경우, 기존에는 어땠냐면 한산 취득가액으로 양도 신고를 했을 때는 가산세 5%를 적용한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5% 적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했을 때만 그런 거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계산했을 때는 가산세가 5% 적용된다,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이제 받은 경우가 많았어요. 종종 있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어떤 국회의원분이 감정평가로 양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국회에 제출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개정이 돼갖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도를 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20년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감정평가 금액에 5% 가산세를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2018년도, 19년도에 신축 건물을 감정평가를 받아놓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이제 아직까지 양도를 안 했다면 양도를 할 경우에 감정평가 금액에 5%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시고 나중에 양도를 할 때 가산세가 어느 정도 부과가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서 매매 금액을 책정을 하셔야겠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한산취득가액의 5%가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에 5%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에요. 보통 감정평가를 받을 때 양도소득세나 뭐 이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정평가 금액을 많이 높였다면은 높인 만큼 가산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축 건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로 취득하고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양도 신고를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한산 취득가액에 의한 양도를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 금액을 받아놓은 게 있으면 그거를 토대로 양도 신고를 하는 방법, 이게 두 가지가 있죠.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감정평가 금액을 통한 양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본인이 유리한 그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산취득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 원가가 높고 건물에 대한 양도 차익은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법이 한산취득가액에 5% 가산세를 적용을 하는 거였는데, 이 양도소득세는 없고 한산취득가액에 5% 가산세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5년 이상만 보유하면 또 안 내도 되는 세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한산취득가액으로 양도를 하되, 그 양도소득세는 이제 계산상으로 나오지를 않으니까 넘어가고, 그 가산세 부분은 5년 이상을 보유를 해서 내질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